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니스 캐플런 지음, 김은경 옮김, 위너스 북에서 펴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이는 물이 반밖에 없네, 또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한다는 일화가 있죠.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과 감사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감사를 실천해 보기로 계획하면서 남편과 가정부터 시작해 가진 소유와 일터에 대해,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1년 동안 몸소 겪으며 연구해온 것들을 실감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감사를 한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다.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시작하면서 내게 긍정적인 접근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가정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것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은 잘생겼고 똑똑한 데다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고 해준다. 우리에겐 멋진 두 아들 잭과 맷이 있고 코네티컷 교외에 예쁜 시골집도 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여러 산을 하이킹하고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감탄을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현실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습관화라고 부른다. 남편이든 집이든 아니면 번쩍거리는 새 차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 뇌 정밀 촬영 사진을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맨 처음 보았을 때와 10번째 보았을 때의 뇌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내가 직접 실시하기도 했고 MBC 투데이쇼에 나가 화제로 삼기도 했던 설문조사에는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묻는 문항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남자들이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내가 저녁을 만들어 준다든지, 휴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집안일에 신경 쓴다면 감사할 거라는 등의 다른 모든 응답을 훨씬 앞서는 수치다. 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닭구이 요리를 더 잘했는데 그런 아내들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여성은 절반이 채 안 되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더 있다. 응답자의 약 97%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라고 했고, 놀랍게도 58%는 공항의 보안 요원에게 기꺼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되면 이 수치는 내려간다. 여성 가운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50%가 채 안 된다는 결과를 기억하는가. 언뜻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지만 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웨이터가 빵 담긴 바구니를 갖다 주고 베이컨을 추가한 치즈버거를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한다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면서 기꺼이 감사 표시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이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배우자가 베이컨을 갖다 주는 일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이에 더해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주말의 놀이 친구, 자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모, 저녁 데이트를 마련하는 사람, 조깅 파트너, 지속적인 지지자, 전문적인 조언가, 여행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참, 내가 소울메이트도 언급했던가? 우리는 당연히 소울메이트도 원한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에는 고마워하면서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분이 상한다. 남편이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지만 열정적인 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아내는 화가 난다. 혹은 남편이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이웃의 다른 남편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다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 점을 의식하게 된다. 요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길 원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한다. 일단 결혼을 하면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기본적인 존재의 위기를 겪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 탓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기대하면 어떤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기대감을 싹 버리기로 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빌 게이츠를 섞어놓은 사람을 상상하는 대신 내 곁에 있는 남편의 진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문 앞에서 진흙 묻은 부츠를 벗고 들어올 줄 아는 남편 아닌가. 좋은 의도도 봄는 녹듯 사라져 버릴 수 있기에 내 계획을 적어두었다. 한 달 동안 나와 결혼한 남자에게 감사한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찾아내기로 했다. 일말의 거짓도 없이 어떤 불만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개선점을 제안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존중하기로 했다. 남편의 많은 장점을 삶의 무대에서 배경 벽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대 중앙으로 내세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남편에게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면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브라이언 애킨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결혼생활 및 가족 상담 전문 과정의 명예 교수이자 일리노이주 제네바에 소재한 부부 클리닉 및 연구소의 소장이다. 애킨슨 박사는 뇌회로가 더 강한 교감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경학적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 그는 사람의 자동적인 반응에 변화를 주어서 실제로 두뇌 구조를 바꾸는 원리에 근거해 부부 상담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감사하는 연습이 신경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해야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킨슨 박사는 친절하고 사랑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자해 명상을 하면 실제로 감정 반응에 관여하는 두뇌 양과 회로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하루에 5분씩 앉아 배우자에게 느낀 좋은 감정이나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조언한다. 여러 연구 결과 이렇게 단순한 정신활동만으로도 교감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가 말했다. 남편에게 감사하면 나의 두뇌가 바뀐다는 논리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가 실시한 연구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알바로 박사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준 후에 한 곡을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하게 했다. 연습 기간 마지막 날 촬영한 뇌 영상을 보니 손가락 운동에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분이 눈에 띄게 확장되었다. 이는 일리 있는 결과였다. 몸의 어떤 부위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사용할수록 그 활동에 관여하는 두뇌 피질 부위가 확장된다는 사실이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알바로 박사는 또 다른 연구 그룹에는 피아노에 절대 손을 대지 말고 똑같은 시간 동안 생각으로만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게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 그룹은 운동 피질에서 전자와 거의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생각으로 뇌회로가 바뀔 수 있다면 내 계획을 기꺼이 지속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는 일이 내게 꼭 필요하기도 했다. 애킨슨 박사는 이를 아령으로 하는 운동에 비유했다. 아령 운동을 몇 번 한다고 근육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해서 이도 밖은 운동을 하면 누적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애킨슨 박사는 내게 이른바 끊임없는 긍정성의 추구를 실천하라고 권했다. 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의 기분이 좋아질 테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쪽은 다름 아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란 정말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줄어들고 추억은 늘어나는가? 지난 몇 달 동안 내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경험의 질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했다. 집을 휙 둘러보니 다음 단계는 내 주변의 물건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가구, 미술품, 장식품, 새로 산 텔레비전, 오래된 장난감 같은 물건들. 나는 이미 가진 물건들을 대부분 좋아했지만 그 물건들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새 물건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진료하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나는 블루밍 데일스 백화점으로 향했다. 물론 연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의류 판매장에 옷 갈아입는 곳은 너무 붐볐기에 좀 더 빨리 즐거움을 얻고자 가정용품 판매장으로 갔다. 예쁜 무늬가 들어간 그릇들이 세일 중이었기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노란색 시리얼 그릇을 기쁜 마음으로 샀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보드라운 새 수건을 사는 건 어떨까? 파스텔 색깔이 화장실을 환하게 해주고 새로 산 연녹색 시트와도 잘 어울릴 거야. 나는 조리 도구들이 진열된 곳으로 이끌리듯 갔다가 환한 청록색 손잡이가 달린 세라믹 과도에 시선을 빼앗겼다. 가격이 단돈 9달러였다. 저렴해서 2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커다란 갈색 쇼핑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왔다. 물건을 사는 일은 즐거웠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방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이 되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새 물건에 감사하고 싶었지만 살 때의 기쁨은 이미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행복할 때도 물건을 사고 무료할 때도 물건을 산다. 어느 늦은 밤에 나는 좋아하는 가구와 소품 판매 사이트 원 킹스 레인에서 장식용 베개를 샀다. 환한 낮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살 이유가 없었다. 구매를 클릭할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쾌감이 너무 좋아서 이틀 후 베개를 하나 더 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배송기사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커피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았다. 온라인 상점들의 매출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르며 갈수록 그 규모가 급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 물건들이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한 여성 잡지의 편집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판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지에 싣는 주요 기사의 제목을 정리하고 삽시다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블루밍 데일즈 백화점에 다녀온 후 감사 일기를 쓰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감사를 느껴보려 했으나 진실한 감정이 우러나지 않았다. 시리얼 그릇은 라이스 크리스피를 담기에 더없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생활의 활력이나 신선함을
그다지 줄 것 같지 않았다. 다음날 코넬대 교수인 톰 길로비치에게 연락을 했다. 행동 경제학자인 그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의 상관관계를 수년 동안 조사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 바로 우리는 자동차,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등 우리가 사는 물건들에 한동안 흥분하고 집에서 아바타를 3D로 처음 볼 때는 아주 즐거워하지만 물건 소유가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조사를 여러 번 하면서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우리가 물건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원하고 갈망하다가도 그것을 일단 손에 넣으면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습관화의 문제와 비슷하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왕성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 뇌 뉴런은 새로운 자극에는 흥분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똑똑한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의 두뇌 세포가 절대 적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트에 수시로 변화를 준다. 다시 말해 예쁜 베개들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온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의 뉴런들이 새로운 제품에 흥분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내게 말해준 것이다. 내 친구 로렌은 수년 전 약혼할 때 어리석은 습관화에 대비했다. 지금 로렌의 남편은 당시 그녀에게 약혼식 기념으로 근사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 로렌이 반짝거리는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반지 엄청나게 크다. 사람들이 반지를 끼다 보면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 로렌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로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얼마 전 함께 점심을 먹었다. 로렌의 반짝거리는 반지에 시선이 끌린 나는 그 반지가 얼마나 근사한지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로렌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손을 앞으로 내밀어 반지를 처음 보듯 유심히 관찰했다. 난 이걸 끼고 있는지도 몰랐어. 로렌이 실토했다. 감사하며 일하는 즐거움. 이달에는 감사하면 일과 경력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최근 물건보다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은 여러모로 유익했다. 하지만 내 직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하자 불편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다음 단계를 고민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일반적으로 포부가 큰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룩한 결과물에 자족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오롯이 맞추기 때문이다. 어떤 직종에서든 진취적인 사람은 출세할 방법을 생각한다. 출세의 영역은 더 많은 돈이나 더 근사한 사무실, 더 높은 직함이나 더 강한 영향력, 더 많은 흥행 수익이나 더 많은 트위터 팔로워까지 다양하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달의 내 목표가 작가인 내 직업에 좀 더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그들은 내가 만일 그동안 이뤄놓은 결과에 더 자족한다면 지금 걸어가던 길에서 이탈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행복한 감상에 빠져 지내다 결국 정체될 거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았다. 최근에 내 삶의 많은 부분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하루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부터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났고 예기치 못했던 활력이 더 생겼다. 세상의 좋은 점을 바라보자 삶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감사 심리학 전문가인 로버트 에몬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감사라는 주제를 10년 동안 연구해온 분이니 감사하면 포부가 줄어드는가라는 문제에 이미 직면해 봤으리라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내 생각이 맞았다. 감사하면 현실에 안주하여 게을러지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우려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을 더 잘합니다. 나는 감사한다고 해서 게을러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감사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화한다는 말을 들으니 다소 놀랐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 에몬스 박사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겐 목표 의식과 성취욕이 생긴다고 했다. 에몬스 박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를 적어보게 했고 그들 가운데 임의로 몇 명을 선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는 실험이 끝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각자의 목표 달성에서 20% 더 진전을 보이며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몬스 박사의 추사는 봉급 인상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20%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결론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그 결론이 대체로 내가 했던 경험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에몬스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의욕을 느껴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일에든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경험만 하게 된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은 웬만큼 좋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승진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감사하는 기술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 G의 힘. 남편은 나의 감사하는 접근법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이 나쁘진 않지만 항상 기분이 나쁜 한 노부인에게 시도했다. 그 노부인은 늘 불평과 걱정을 가득 달고 남편 진료실을 주기적으로 찾아갔다. 어느 날 그녀에게 처방전을 써주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준 후에 남편은 나가시기 전에 환자분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1분 동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노부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 더 재촉하자 노부인은 주섬주섬 말을 꺼냈다. 발이 아프긴 해도 아직도 걸을 수 있고 안아 올리지는 못하지만 손주와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둘 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말했다. 그 작은 시도로 노부인은 기분이 한결 좋아진 상태로 진료실을 나갔다. 남편은 내가 아는 어떤 의사보다 환자의 필요를 잘 꿰뚫어 본다. 나는 그런 남편이 자신만의 치료법에 감사요법을 포함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이 쓴 접근법을 떠올리니 감사로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은 항상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예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긴장하면 두 손이 떨리고 당황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새빨갛게 변한다. 무서울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은 또 어떤가? 그동안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화와 스트레스는 당뇨병에서 천식에 이르는 모든 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까? 감사에 대한 글을 쓰신다니 좋네요. 리포니스 박사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건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리포니스 박사는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들은 현재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리포니스 박사는 그들이 대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우울해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과거나 앞날을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 화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죠. 리포니스 박사가 말했다. 리포니스 박사는 상담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만, 걱정, 좌절감을 술술 늘어놓기 전에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처음엔 팔다리가 모두 온전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요. 리포니스 박사는 예를 들어 보이듯 자신의 팔다리를 여기저기 만지며 말했다. 좋아요. 저한텐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있어요. 출발이 좋죠. 전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숨을 쉬고 아픈 곳이 없어요. 오늘 음식을 먹었고 굶지 않았어요. 아, 이 모든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지만
그러한 접근이 마음에 들었다. 과거 일을 걱정하거나 미래 일을 초조해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일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와 같다. 두 팔과 두 다리와 사물을 볼 수 있는 두 눈 등을 생각해 보는 거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각과 건강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리포니스 박사는 건강과 관련한 많은 미스터리는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계의 가장 큰 발견은 염증이 심장병, 암, 당뇨,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과 같은 현대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염증은 면역 체계의 스트레스 반응이다. 백혈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나설 때 염증이 형성된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면역 체계가 감정에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걱정,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은 백혈구의 순찰을 나가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백혈구는 특별한 공격 대상이 없어도 위험한 염증의 흔적들을 남겨놓는다. 감사를 느끼면 이와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 면역 체계가 통제력을 잃고 가동되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 사랑, 연민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달라요.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의 해독제가 될 수 있어요. 리포니스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감사 일기를 쓰거나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점을 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그 작은 백혈구가 와, 주인이 행복하다. 순찰 나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할 근거들을 찾았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의 분자들에게 직접적인 해독제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감사가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첫째 역할이다. 감사, 사랑, 연민의 호르몬이 몸 안을 돌면 백혈구는 위험 요소가 없고 상황이 좋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때 백혈구 수가 줄어들고 염증성 분자의 수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리포니스 박사가 말했다. 감사는 면역 체계가 불필요한 과열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감사 호르몬을 체내에 한 번 보내는 것은 큰 효과가 없으므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리포니스 박사가 사랑을 비타민 L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를 비타민 G로 생각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맞아요. 비타민 G. 그 비타민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가 말했다. 역경을 희망으로. 나는 올 한 해 많은 시간 동안 지극히 평범한 경험들이 어떻게 감사로 말미암아 진정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바뀌는지 목격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괴로움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다.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내가 느끼는 불행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불행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러니 반드시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 우리가 어느 한순간 느끼는 감정은 외부 요인과 관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짜증을 내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며 엄청난 시련에 닥친 사람도 때로는 기분 좋은 감정을 발산하고 즐거움에 들뜨기도 한다. 수년 동안 감사에 대해 가르친 베네딕트회 수도사 데이비드 스테인드 레스트 형제는 다음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든 항상 다른 측면과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올해에 깨달았다. 17세기 시인 존 밀턴은 그 유명한 서사시 신라권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광명의 빛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라고 썼다. 나는 그달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데 감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친구인 제키 헨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키는 상상도 못할 비극을 겪었음에도 감사를 주제로 한 대화를 아주 좋아한다. 2009년 당시 각각 8세, 7세, 5세이던 그녀의 사랑스러운 셋딸 엠마, 앨리슨, 케이티가 뉴욕의 타코닉 주립도로에서 충격적인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차를 몬 사람은 그녀의 시누이며 시누이의 체내 독성 검사에서 알코올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어머니로 너그럽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제키는 컴컴한 심연으로 떨어졌다. 제키처럼 엄청난 충격에 빠진 그녀의 남편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키는 그저 죽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새 딸을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제키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을 얻고자 몇몇 신부들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제키를 지상에서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었던 그녀의 친구들은 계획을 세웠다. 친구들은 적어도 한 명은 제키의 집이나 제키 옆에 항상 있어주기 위해 서로 일정을 짰다. 그들은 요리와 청소를 해주고 제키를 아침 조깅에 데려나가고 치료 전문가에게 데려가 주었으며 볼링팀에 등록시키고 함께 쇼핑을 가기도 했다.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키는 희망이 없는 심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다. 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8개월 후에 제키를 처음 만났다. 그때 제키는 너무 연약해 보여 금방이라도 주저앉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제키의 눈빛이 고통으로 일렁거렸고 목소리는 꺼질 듯 잦아들었다. 그런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제겐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친구들에게 감사해요. 제키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런 큰 일을 겪고도 복받았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경외심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 그릇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생각을 했다. 제키는 연약한 겉모습 안에 다시 행복해지려고 고군분투하는 강인한 자아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를 주제로 함께 책을 썼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다. 제키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은 예측대로 안 되고 살면서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가며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내가 전화를 걸어 나의 감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제키는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곧장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전 요즘도 매일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노력해요. 아침에 감사 목록을 써서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요. 그녀는 대개 새벽에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조깅을 한다면서 6마일 정도를 달리고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집에 6시 30분에 돌아오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때는 제가 슬픔에 젖게 내버려둬요. 아이들이 생각나서 5분 정도 울죠. 그런 후에 지금 감사하는 것을 적어요. 그녀가 말했다. 달리고 울고 감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제키의 명확한 삶의 패턴을 생각하니 미소가 나왔다. 딸들을 잃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은 하늘에서 딸들을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신과 싸웠다. 제키는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의 의미를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지상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이상 멋진 삶을 꾸려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키는 그 사고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한 치료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전문가는 감사를 느끼는 순간에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제키는 컴컴한 심연 속에 너무 깊이 떨어져 있었기에 그곳에서 기어나올 생각도 못했다. 제키는 정신과 의사가 이미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었기에 감사 목록 작성은 그 효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가볍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감사가 여느 약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결국 상당수의 약 복용을 중단했지만 감사 목록 쓰기는 결코 그만두지 않았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제키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매일 결심하고 해야 하는 일과 같아요. 감사 목록 작성은 일종의 할 일이고 그걸 빼먹으면 안 된다고 제 자신에게 늘 상기시켜야 해요. 하지만 감사의 여운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쓸 가치가 있어요. 제키는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구했다. 사고 이후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도 편지, 선물, 기부금을 보내주는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했다. 제키가 다시 임신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임신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케이트를 출산한 후 불임 수술을 했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브 로젠왁스라는 의사가 무료로 의학적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키는 나와 통화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살았다면 13살 생일을 맞았을 딸 앨리슨에게 쓴 장문의 편지를 내게 보내주었다.
엄마가 앨리슨을 정말 그리워하며 지금 바로 옆에서 축하해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감동적인 편지였다. 제키는 편지에서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겠지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며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썼다. 그리고 뒤이어 그 편지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올해 엄마가 주는 선물은 네가 하늘나라로 간 후 엄마가 감사할 줄 알게 된 것들을 적은 목록이란다. 제키는 딸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점, 자신의 믿음, 사람들이 베풀어준 소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적었다. 기도를 해주고 카드를 보내주고 커피를 가지고 들러주거나 케이씨를 1시간 정도 데려가 놀아주는 친구. 이 모든 것이 엄마에겐 아주 소중하단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이유 8가지를 쭉 나열했다. 편지를 읽는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제키는 그토록 많은 걸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방법을 찾았다.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 일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 질병들이 나타나곤 하죠. 감사를 하면 나와 내 가족,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활력이 넘쳐 더욱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이 여유롭고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거리는 찾으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루에 1~2가지씩 감사할 것들을 찾고 내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피어나고 그것이 내 얼굴에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G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